충청도 논산의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박성실 씨는 아침마다 하던 대로 과수원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72세가 된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40년 동안 배 농사를 지으며 키워낸 나무들은 그의 손길 아래 곧게 자라 있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나무들은 새순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김순자는 과수원 한켠에서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새벽부터 일어나 함께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논산에서 제일 큰 과수원을 일구어낸 부부였지만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실 씨는 10년 전부터 입어온 낡은 점퍼를, 순자 씨는 시장에서 10,000원에 산 면바지를 즐겨 입었습니다. 성실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아들은 얼마 전부터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사업 때문에 집에 내려오지는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강남에 새로 건물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있는 레스토랑이 정말 유명한 곳이라 부모님께서 꼭 한번 와보셨으면 해서요. 성실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울은 멀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낯선 곳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시러 제가 내려갈까 하는데요. 아니다. 우리가 버스 타고 올라가면 된다. 성실 씨는 단호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살아온 그였습니다. 아들이 대신 운전을 하고 회사 일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순자 씨는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주들 선물로 배즙을 챙기고 아들 내외에게 줄 작년에 담근 장아찌도 꺼내왔습니다. 성실 씨는 과수원 관리를 부탁할 일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둘 다 서울 나들이가 설레는 마음이었지만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부부는 논산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는 새벽 안개를 뚫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달라질 때마다 도시가 가까워짐을 실감했습니다. 성실 씨는 잠든 아내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습니다. 서울행 버스 안에서 성실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전 결혼식도 못 올리고 시작한 농사였습니다. 빚을 내서 산 과수원은 척박했고 모두가 실패할 거라 말렸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나무를 가꾸었고 시행착오 끝에 맛 좋은 배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준영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과수원은 논산에서 소문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실 씨의 배는 품질이 좋기로 유명했고 도매상들이 앞다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늘어난 수입은 모두 준영이의 교육비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에게만큼은 좋은 교육을 시키자. 그것이 부부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에 입학한 준영이를 자랑스러워했고 유학을 가겠다는 아들의 뜻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귀한 아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 부부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이 막 지난 후였습니다. 준영이가 알려준 대로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지하철에서 성실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젊은이들은 휴대폰만 보며 바쁘게 오가는데 부부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강남의 거리는 화려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명품 매장들이 즐비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하나같이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낡은 점퍼 차림의 부부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곧 만날 아들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파크타워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리로 둘러싸인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반들반들했고 입구에는 정장 차림의 안내원이 서 있었습니다. 성실 씨는 처음으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곳에 아들이 발을 들였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라 쿠치나는 파크타워 8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성실 씨 부부 앞에 웅장한 레스토랑 입구가 펼쳐졌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였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문 옆에는 금박으로 장식된 메뉴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파스타 한 접시가 5만 원, 스테이크는 15만 원이었습니다. 성실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과수원에서 일꾼 2명을 하루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현관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매니저 배지를 단 서민주였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수십 년 된 점퍼와 낡은 운동화를 신은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서민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이런 손님은 예약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네, 박성실이라고 아들이 예약해뒀을 텐데요. 서민주는 예약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테이블 예약은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불친절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젊은 여성들과 양복, 차림의 중년 신사들 사이로 초라한 노부부가 걸어가는 모습은 그림처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후 서민주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저희는 페이퍼리스 매장이라 주문은 모두 태블릿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성실 씨는 당황했습니다. 농사일에 익숙한 그의 손은 태블릿 화면을 다루기에 너무 거칠었습니다. 순자 씨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저기 종이 메뉴판은 없나요? 디지털 전환으로 모두 태블릿으로 교체됐습니다. 서민주의 말투는 점점 더 딱딱해졌습니다. 그때 성실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미팅이 길어져서 3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먼저 식사 시작하세요. 성실 씨는 난감했습니다. 주문은 하고 싶었지만 태블릿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습니다. 옆 테이블의 젊은 부부는 손쉽게 메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쓱쓱 넘기며 와인까지 고르는 모습이 가볍게 보였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성실 씨가 조심스레 서민주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바빴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여성 손님에게는 친절하게 와인을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와인 페어링 해드릴까요? 오늘 들어온 와인이 스테이크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상냥했습니다. 방금 전 성실 씨 부부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논산에서 살며 이런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수원에서는 그들이 존경받는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시골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서민주는 다시 그들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주문 좀 빨리 해주시겠어요?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시는데. 성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과수원을 일구며
수많은 풍파를 견뎌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희도 손님입니다. 그냥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민주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더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영 씨, 여기 손님들 좀 도와드려. 제가 너무 바빠서요. 저 친구가 도와줄 거예요. 서민주의 뒤에서 나영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서민주는 이미 자리를 떴고 옆 테이블의 젊은 손님들에게 더욱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나영은 조심스럽게 성실 씨 부부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입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레스토랑으로 들어섰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 준영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의 붉어진 얼굴과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태블릿은 여전히 꺼진 채였습니다. 준영이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장사를 해온 서민주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손님이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나 다를까 그는 곧장 부모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서민주는 그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부모님 곁에 앉아 태블릿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사장님, 지금 매장에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사장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일주일 전 파크타워의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건물주가 바뀌면 언제나 불안한 것이 임차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민주는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옆에 있던 나영을 보내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게 했습니다. 20분이 지났을까 김 사장이 도착했습니다. 평소의 의젓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양복 재킷은 한쪽 어깨만 걸쳐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테이블로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준영은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이 겪은 일들, 특히 태블릿 주문 시스템으로 인한 어려움과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년간 이 자리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해 왔습니다. 강남의 프리미엄 상권에서 자리를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프랜차이즈도 아닌 단독 레스토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준영은 김 사장의 마음을 읽은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계약 연장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종이 메뉴판 도입, 고령 손님을 위한 서비스 매뉴얼 마련, 직원 교육 강화. 그것은 강요가 아닌 당연히 있어야 할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서민주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녀가 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손님과 수수한 차림의 손님을 차별했던 순간들, 나이 든 손님들의 서툰 모습을 귀찮아했던 순간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그녀의 그릇된 태도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 사장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실 씨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40년을 농사지으며 그는 더 큰 풍파도 견뎌왔습니다. 이런 일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자 씨의 표정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겉모습만이 아닌 마음까지 든든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영은 태블릿 메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차례로 음식을 내온 것은 서민주였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조심스러웠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더 이상의 교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김 사장과 서민주는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준영은 가볍게 목례로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라 쿠치나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준영은 다시 한번 자신을 찾아온 김 사장과 의논한 끝에 레스토랑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서비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서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주문 시스템이었습니다. 태블릿 주문은 유지했지만 각 테이블마다 종이 메뉴판을 함께 비치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손님들을 위해 전담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노년층 응대 교육을 받았고 천천히 설명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교육도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외모나 나이로 손님을 판단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서민주는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격을 떨어뜨릴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생각도 바뀌어 갔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과묵한 노신사가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이었지만 직원들은 이전과 달리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는 라 쿠치나의 서비스 혁신 사례를 업계 매거진에 게재했고 이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서민주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손님에게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노년층 손님들을 대할 때면 자신의 부모님을 대하듯 했습니다. 태블릿 사용이 서툰 손님에게는 무한한 인내심을 보였고 때로는 직접 주문을 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라 쿠치나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더해졌습니다. 젊은 고객들과 노년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고 직원들은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준영은 매주 한 번씩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부모님과 함께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레스토랑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손님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직원들의 미소는 진정성을 담게 되었습니다. 서민주는 이제 라 쿠치나를 단순한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모든 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손님의 겉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손님이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의 평판도 달라졌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모든 세대가 편안한 프리미엄 레스토랑이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예약은 늘어났고 단골 고객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찾는 젊은 고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준영이 바랐던 것은 바로 이런 변화였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보는 것, 나이나 차림새가 아닌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 그것은 그의 부모님께 배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라 쿠치나의 변화는 레스토랑 업계에 작은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고급 레스토랑들도 하나둘 이러한 변화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의 품격은 값비싼 인테리어나 화려한 외관이 아닌
모든 손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논산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맑고 상쾌했습니다. 과수원 곳곳에는 봄 기운이 스며들어 있었고 가지마다 맺힌 꽃망울은 탐스러움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성실 씨는 이른 아침부터 나무들의 상태를 점검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40년간 일군 과수원은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옆에서 순자 씨는 작은 밭을 정리하며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부부의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서의 일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아들의 모습은 두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준영은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근면과 성실함,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당황하고 힘들어하던 부모를 보며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던 모습은 성실 씨의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대견한 녀석이야. 이제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됐구나. 성실 씨는 과수원 나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순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준영이가 저렇게 잘 커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부의 대화 속에는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준영이 보여준 행동은 단순히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 부모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겉모습이나 위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고 대신 모든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며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결국 자신이 뿌리내린 곳에서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법이지. 성실 씨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리며 나무의 가지를 다듬었습니다. 그동안 과수원을 지키며 겪은 수많은 풍파를 떠올릴 때 서울에서의 작은 일쯤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다만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커져갔습니다. 늦은 오후 성실 씨와 순자 씨는 마당에 놓인 평상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따뜻한 차 한 모금을 삼키는 순간 부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과수원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한 거리와는 다른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며느리랑 손주들도 같이 내려오면 좋겠네. 성실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미소를 띠며 응수했습니다. 그러게요. 배즙도 먹여보고 과수원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들이 일궈낸 삶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화려한 도시에서의 경험도 좋지만 결국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과수원과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실 씨는 별빛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보이지 않는 논산의 밤은 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며 힘들었던 시간, 그리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 온 지금까지의 삶. 모든 것이 뿌리 깊게 자란 이 나무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더라도 나무는 뿌리 깊게 자라야 하는 법이지. 그것은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누구에게나 그늘을 나누어 주는 나무처럼 살라고. 다음 날 아침 과수원에는 다시 새벽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나무들은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모습으로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부부의 마음에는 서울에서 얻은 교훈과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과수원은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뿌리를 내리며 자라날 것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